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커피 체인 더치 브로스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고요. 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다른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요. 오직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죠. 조시 건저의 준비된 발표 내용에만 딱 집중해서 볼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성장 전략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더치브로스 커피 드셔보셨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 회사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 또 성장을 유지하려면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CFO 발표를 통해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거 같아요. 더치브로스가 이 놀라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비용 압박,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실적 발표에서 CFO 발언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 또 미래 방향성,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창이니까요. 그렇죠. 특히 더치브로스처럼 막 공격적으로 매장 늘리고 새로운 시도 계속하는 회사들은 CFO가 제시하는 숫자나 전망이 정말 중요해요. 회사의 전략 실행 능력, 지속 가능성 이런 걸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죠. 맞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CFO 조시 건저의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3분기 실적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봤는지부터 시작할까요? 네, CFO는요 발표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그 강한 기세 있잖아요. 그걸 성공적으로 잘 이어받았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2분기 모멘텀을 이어서 그렇죠. 더치브로스만의 그 차별화된 경험, 또 메뉴, 여기에 대한 고객들 반응이 계속 좋다는 걸 강조했죠.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 주문 선결제, order ahead라고 하죠. 그리고 리워드 프로그램. 이런 디지털 전략들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죠. 아직 시작 단계죠. 이게 가져올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총 매출일 텐데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3분기 총 매출은 4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억 2,400만 달러?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25% 증가한 거예요. 금액으로는 8,500만 달러나 늘어난 수치고요. 와, 25%요? 분규 매출이 25%나 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장세인데요. 그렇죠. 정말 인상적이죠. 그럼 매장의 기본적인 성장세, 그걸 보여주는 시스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이건 어땠나요? 이게 기존 매장 성과니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시스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최소 15개월 이상 운영된 매장들의 평균 매출 성장률은요. 5.7%를 기록했습니다. 5.7%? 이것도 상당히 좋네요. 네, 이것도 아주 견조한 수치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5.7% 성장 중에서 가격 인상 효과보다는 가격 인상 말고요? 네, 실제 거래 건수 증가율이 4.7%포인트를 차지했다는 점이에요. 와, 잠깐만요. 5.7% 성장 중에 4.7%포인트가 거래 건수 증가에서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가격 올려서 매출 늘린 게 아니라 진짜로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왔거나 주문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와, 다른 경쟁사들이 가격 인상에 좀 의존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건 더치브로스만의 강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정확해요. CFO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언급했어요. 주문 선결제랑 덧칠 이워드 프로그램이 거래 건수 증가를 이끌면서 3분기 모멘텀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요.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매출 숫자뿐만 아니라 고객 충성도나 브랜드 매력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의미가 있네요.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CFO는 2025년 전체 연간 시스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도 기존 전망치보다 높여 잡았어요. 약 5%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5%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의미가 크네요. 그럼 남은 4분기 예상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걸까요? 네, 연간 5%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대략 한 3%에서 4% 정도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네. CFO는 이 4분기 전망치에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요인들이죠? 우선 긍정적인 거는 10월까지 계속 이어진 판매 모멘텀, 그리고 새로 시작한 핫푸드 프로그램의 초기 반응이 좋다는 거. 핫푸드.
네. 또 주문 선결제 시스템 효과가 이번 분기에는 처음으로 전체 분기에 다 반영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요? 그런데 동시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이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아, 작년 4분기가 좋았군요. 네. 그래서 뭐랄까, 긍정적인 요인이랑 좀 도전적인 과제, 이걸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전망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팝푸드 프로그램 언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신규 프로그램이 실제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식품 프로그램은 더치브로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CFO가 밝히길 현재 식품 메뉴를 도입한 매장들에서 약 4% 정도 추가적인 동일 매장 매출 상승 효과, 그러니까 컴리프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4% 추가 상승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4% 상승 효과 중에 약 4분의 1, 그러니까 한 1%포인트 정도는 순수하게 거래 건수 증가에서 올 거라고 예상한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히 객단가만 높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새로운 고객을 끌어오거나 기존 고객이 더 자주 오게 만드는 효과까지 기대하는 거죠. 2020년 내내 핫푸드 제공 가능한 매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니까 이 4% 효과는 아마 연중 단계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식품 프로그램이 거래 건수까지 늘릴 수 있다면 정말 성공적인데요. 그럼 매장 확장 자체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공격적인 확장이 더치브로스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잖아요. 네, 확장세는 여전합니다. 3분기에만 38개 신규 매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 매장 수가 1081개가 됐습니다. 1081개? 네. 다만 CFO가 언급하기로는 3분기랑 4분기 모두 신규 매장 오픈이 분기 후반부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아, 분기 말에 좀 몰아서 여는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신규 매장 목표인 160개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그 부족분은 내년 목표치인 약 175개에 더해서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미달분을 다음 해로 넘긴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10매장 부지 확보나 계약 같은 게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봐도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파이프라인이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했고요. 2029년까지 2029개 매장 달성 목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이야, 성장 스토리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매출도 늘고 거래 건수도 늘고 매장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잘 이어지고 있냐 이거겠죠. 수익성 지표인 조정 EPDA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조정 EPDA. 이게 이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같은 회계적 비용 빼고 회사의 핵심 영업활동으로 번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3분기 조정 EPDA는 7,80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금액으로는 1,400만 달러 증가했어요. 22% 증가,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도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직영 매장 성과도 따로 발표됐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즈보다 직영 매장 성과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직영 매장 매출은 3분기에 3억 9,300만 달러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7%, 그러니까 8,5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시스템 전체 성장률 25%보다 더 높네요. 네, 더 높죠. 특히 직영 매장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무려 7.4%에 달했고요. 여기서도 거래 건수 증가율이 6.8%포인트를 차지했어요. 와, 직영점은 7.4% 성장 중에 6.8%피가 거래 건수 증가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직영 매장에서의 고객 방문 증가세가 훨씬 두드러졌다는 의미죠. 그럼 이 직영 매장들의 수익성은 어땠나요? 매장 단위 수익성을 보여주는 그 기여이익 컨트리뷰션이랑 이익률이 궁금한데요. 네, 직영 매장 기여이익, 그러니까 매장 운영이랑 직접 관련된 비용을 뺀 이익이죠. 이게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1,8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20% 증가. 그리고 기여이익률, 즉 직영 매장 매출 대비 기여이익의 비율은 27.8%를 기록했어요. 근데 매출 증가율은 27%였는데 기여이익 증가율은 20%면 증가율이 약간 낮아졌네요. 비용 구조 변화 때문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매출 성장이 비용 증가보다는 더 컸지만 그 차이가 좀 좁혀진 거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비용 구조 좀 더 파헤쳐 보죠. 크게 보면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및 기타 운영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CFO 발표를 바탕으로 비용 요인을 좀 주제별로 묶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여요. 세 가지 흐름이요? 네, 첫째는 원재료 및 관련 비용 상승입니다. 음료, 식품, 포장 비용 이걸 다 합쳐서 매출의 25.9%를 차지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60bp, 그러니까 0.6%p 더 높아진 수치예요. 아, 원가 부담이 늘었네요. 네, CFO는 이게 주로 커피 원두 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커피 비용 상승 영향은 4분기에 더 커질 거라고 예상했고요. 현재로서는 2026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26년까지요? 꽤 오래가네요. 네, 게다가 아까 말한 핫푸드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증가도 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커피 원두 가격 상승은 외부 요인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랑 푸드 프로그램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비용 흐름은 뭔가요? 인건비 쪽인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관련 요인이에요. 인건비는 매출의 27.5%를 차지해서 전년 대비로는 10bp, 즉 0.1%포인트 소폭 개선됐어요. 인건비는 조금 개선됐네요. 네, 이건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거랑 장기 성장을 위해서 인력에 투자하는 비용 증가가 서로 좀 상쇄된 결과로 보여요. 아, 상쇄 효과군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CFO가 말하길 4분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규제 변경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세가 인상된다고 해요. 아, 캘리포니아 규제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의 규제 변화가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비용 흐름은 뭘까요? 아무래도 매장 확장과 관련된 비용이겠죠? 정확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신규 매장, 그리고 운영 방식 변경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은 매출의 17%로 전년 대비 60bp, 0.6%포인트 불리해졌습니다. 이것도 꽤 늘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CFO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새로 여는 매장들의 임대료율이 기존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점. 신규 매장 임대료가 비싸다. 네. 다른 하나는 회사가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고 점차 건축 후 임대, 빌드 투 숫 리스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건축 후 임대 방식이요? 그게 뭐죠? 그건 더치브루스가 직접 건물을 짓고 소유하는 대신에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으면 더치브루스가 그걸 장기간 임차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초기 대규모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 대신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죠.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이 영향은 4분기하고 2026년에도 계속될 걸로 예상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규 시장 진출이 늘면서 매장 열기 전에 들어가는 개점전 비용, 프리오프닝 익스펜시스라고 하죠. 이것도 매출의 1.8%로 전년 대비 60bp, 0.6%포인트 증가했어요. 교육팀 파견 같은 초기 투자 비용 때문이죠. 종합해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특정 지역 규제 변화 같은 외부 압력도 있고 동시에 성장 전략 자체, 그러니까 신규 매장, 푸드 프로그램, 임대 방식 전환 이런 거에 따라오는 비용 증가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적인 관리 효율성은 좀 개선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판매 관리비, SG&A는 어떤가요? 네,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본사 운영비나 마케팅 비용 같은 걸 포함하는 조정 판매 관리비, 어제스티드 SG&A는 5,800만 달러였고요. 총 매출 대비로는 13.6% 수준이었습니다. 13.6%?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는요. CFO가 매출 성장에 따라서 SG&A에서는 지속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아, 레버리지 효과. 네, 즉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본사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느려서 매출 대비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죠. CFO는 2025년 전체로는 약 110bp, 그러니까 1.1%포인트 정도의 SG&A 레버리지를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회사가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압박 요인도 있지만 동시에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주당 순이익, EPS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어저스티드 EPS,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을 뺀 주당 순이익은 1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19센트. 네,
이게 작년 3분기에 16센트보다는 19% 증가한 수치예요. 19% 증가. 매출 성장률 25%나 조정된 EBITDA 성장률 22%보다는 좀 낮은 증가율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 비용 압박 요인 속에서도 여전히 견조한 이익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자체는 어떤가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유동성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총 유동성, 그러니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약 7억 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7억 달러 이상이요? 꽤 많네요. 네, 여기에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억 6,700만 달러 하고요. 또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회전 신용 한도, 리볼버라고 하죠. 그중에서 아직 안 쓴 금액 4억 4천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아, 현금도 있고 빌릴 돈도 넉넉하다. 그렇죠. 그리고 3분기 동안 워낙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서 순현금 보유액이 2분기보다 약 1,4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건 아주 긍정적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 후 임대, 빌드 투 숫 리스 방식 전환이 자본 지출, 캐펙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설명했나요? 캐펙스는 보통 설비 투자를 의미하죠. 네, 케이펙스, 그러니까 신규 매장 짓거나 설비 투자하는 데 쓰는 자본 지출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이 있었어요. 3분기에 새로 연 매장당 평균 자본 지출, 케이펙스 퍼 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40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매장당 140만 달러? 네, 이게 회사가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직접 소유 방식 대신에 건축 후 임대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아, 그래서 케이펙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CFO는 이것이 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했어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서 확보된 현금으로 더 많은 매장을 더 빠르게 확장하거나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을 만드는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2025년 연간 가이던스 업데이트 내용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또 어떤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나요? 네, CFO는 3분기까지의 강력한 실적하고 10월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반영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일부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우선 총 매출 예상 범위를 기존보다 높여서요. 16억 1천만 달러에서 16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어요. 매출 전망 상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예상치도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약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관련 지표는 모두 올렸군요. 그런데 아까 실적 지나갔지만 조정 이비타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 전망은 올라갔는데 이익 전망은 그대로다. 이 점,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조정 이비타 가이던스는 기존 범위인 2억 8,500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 사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회사는 강력한 매출 성장 모멘텀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아까 저희가 자세히 살펴본 여러 비용 상승 요인들 있잖아요. 네, 커피 원가, 인건비, 신규 투자 비용?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익 증가폭을 좀 제한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의 과실을 비용 증가가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한 전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외형 성장 속도를 수익성 개선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내포하고 있네요. 그렇죠. 신규 매장 오픈 목표나 자본 지출 가이던스에는 변화가 없었죠? 네, 그 부분들은 기존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연간 총 시스템 매장 개설 목표는 160개로 유지했고요. 만약 실제 개설 수가 이거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2026년 목표치인 약 175개에 추가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본 지출 예상 범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달러에서 2억 6천만 달러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CFO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강조했는지도 궁금합니다. CFO는 더치브로스가 가진 고유한 강점들, 예를 들면 열정적인 직원 문화나 탄력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경쟁사랑 차별화되는 거래 촉진 전략들, 이런 것들 덕분에 업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강점을 어필했군요. 네, 특히 기록적인 수준의 매장당 평균 연매출, AUV라고 하죠. 그리고 뛰어난 매장 단위 수익 모델, 그러니까 4월 모델, 개별 매장 자체의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요. 앞으로도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성과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CFO의 발표 내용에만 딱 집중해서 분석해보니 더치브루스의 현재 상황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강력한 고객 수요와 거래 건수 증가는 분명 인상적이고요. 디지털 전략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커피 가격, 인건비, 신규 투자 관련 비용 등등 만만치 않은 비용 압박 요인들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CFO가 매출 가이던스는 올리면서도 이익 가이던스를 유지한 그 결정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네. 앞으로 더치브로스가 이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 본격적으로 확대될 그 식품 프로그램이 실제 매출하고 이익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지 이게 향후 실적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분석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치브로스가 현재 누리고 있는 높은 성장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 가치 평가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만약 앞으로도 계속되는 비용 압박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은 당분간 외형 확장에 더 집중할까요? 아니면 점차 수익성 개선을 요구하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 후 임대 방식 전환이라는 전략적 선택이 있잖아요. 네, 캐펙스 줄이는 거요. 네. 그게 단기적인 임대료 부담 증가는 있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본 효율성 증대 효과 그리고 성장 가속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기 투자 감소가 장기적인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더치브로스 CFO의 발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CFO의 숫자와 메시지를 통해 회사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